쭈님, 형은 친구 짝사랑한 경험이 있어? 저도 고등학교 때 짝사랑한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제 첫사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재 설라디오.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내지는 3학년인데 6월이었어요. 방학하는 동안에 제가 영어 학원을 새로 다니게 되었는데 이날은 학원이 시작하는 첫 날이었고 그날은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비 오면 진짜 학원 가기 싫은 거. 그래도 뭐 첫날인데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학원 첫날이니까 반편성 시험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난 이미 지각을 했어. 자리는 꽉 차 있죠. 빈자리를 찾으려고 봤는데 하나가 남아있네.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내 옆에는 누가 앉아있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냥 잘생긴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때 한눈에 반한 것 같아.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뭐 잘생긴 건 잘생긴 거고 내가 지금 지각해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쨌든 시험에만 집중을 했죠. 막 시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저기 이래요. 응? 혹시 지우개 좀 빌릴 수 있어요? 해가지고 여기요.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얘기를 했어.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이제 시험을 잘 못 봐가지고 제가 꼴찌반을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6반으로 들어가서 맨 앞줄에 앉았어요. 이제 첫 줄에 이제 앉았는데 그 친구가 6반 앞에서 자꾸 서성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쳐다보기는 좀 민망하니까 마치 얼굴 표정은 쟤 뭐야 이러면서 쫙 스캔하는 거.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을 처음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키는 한 181에서 183 정도 돼 보이고 얼굴은 인피니트 L을 닮았어요. 어깨가 되게 넓었어요. 누가 봐도 운동을 했어. 운동을 해서 허벅지도 두껍고 어깨도 넓고 딱 봐도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베이글 같은 체형인 거예요. 와, 처음에 그냥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와 진짜 잘생겼다, 진짜 완벽하다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쟤는 왜 6반을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 그 친구가 6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알고 보니까 6반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내 뒷자리를 앉았었어. 근데 그날은 나도 첫날이었고 그 친구도 첫날이었단 말이야. 나도 모르는데 나한테 이제 막 이런 것 저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막, 혹시 제가 여기 처음이라서 그런데 여기 숙제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근데 저도 여기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아마 이따가 선생님이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구나 이렇게 했지. 그리고 또 이제 정적이 이어진 거야. 근데 방금 내가 대답을 해줬을 때 너무 틱틱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오히려 다시 물어봤어. 근데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처음 왔죠. 당연히 처음 왔겠지. 오늘 첫 수업인데. 근데 괜히 나는 말을 걸고 싶었어. 그러면서 나는 너한테 악감정이 없다. 약간 이런 걸 내포를 했지. 그러면서 뭐 이상한 책이 있더라고 가지고 이거 책은 뭐예요? 괜히 말 걸어보고 가지고 이 책 그냥 제가 평소에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근데 그러다가 그 친구 옆에 다른 친구가 또 앉게 됐어요. 저는 앞자리였잖아요. 그 수업이 끝날 때쯤 되니까 둘이서 이미 친해져 있는 것 같은 거야. 속으로 나는 좀 아쉬웠지. 그 상대편에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크게 마음을 먹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학교가 다르잖아요. 방학 때만 잠깐 오는 학원이었고 우리가 여기서 친해져봤자 얼마나 친해지겠어. 연락이 이어져봤자 얼마나 연락이 이어지겠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나 혼자 좋아하다가 그냥 말아야 되겠다. 그냥 눈호강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학원이 끝나고 저는 집을 가는데 아까 말했던 그 잘생긴 친구랑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둘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부러운 거야. 솔직히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6반에서 매일 그 친구를 만났었는데 저는 그때 숙기가 없었으니까 매번 말 걸지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만 걔를 바라보고 걔를 저 혼자만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어쩌겠어요. 내 성격이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안 되는데 이제 수업을 받은 지 4일째가 되는 날이 됐어요. 이날 수업에 선생님이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학원 근처에도 스타벅스 커피가 있나?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그러고 이제 학원이 끝나고 나서 학원 근처에 스타벅스를 찾아가 줄을 섰어요. 평일 낮인데도 거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주문을 기다리는데 딸랑 하는 문소리랑 함께 누군가가 스타벅스로 들어왔어요.
누구지? 이러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딱 돌렸는데 걔인 거야. 원래 제가 눈도 잘 못 마주치기 때문에 맨날 내가 뒤에서만 바라보고 이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멍하게 걔를 쳐다보게 되더라고. 뭐야? 나랑 같이 스타벅스에 있다고? 이건 어쩌면 운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 기회를 놓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용기 내서 말을 꺼냈죠. 안녕하세요. 이러고. 근데 그 친구가 수줍게 또 받아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우리 같은 반이죠. 우리 같은 반이죠. 그럼 나는 네 맞아요 하는데 속으로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지. 걔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같은 반에 이 친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고 나서 거기서 커피를 주문하고 음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뻘쭘해가지고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걔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혹시 몇 년생이세요? 제가 저 몇 년생이요 하니까 저도요. 동갑이네요. 진짜요? 반갑습니다. 말 놓으세요. 그러니까 네. 이러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지. 안녕. 반가워. 근데 박수를 또 받아주더라고요. 반가워 이러고 받아주더라고요. 제 신발을 보더니 또 말을 꺼내요. 너도 테니스 쳐? 어떻게 알았어? 너 신발 테니스화잖아. 나도 테니스 쳐서 그 신발 알아. 그러면서 걔가 뭐라 그랬냐면 나 지난번에도 너 그거 신고 온 거 봤었어. 이러는 거예요. 테니스를 좋아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도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학원에 신고 온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라는 게 더 좋았어요. 기분이. 이유야 어쨌건 저를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걸 기억에 남겨뒀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서 스타벅스를 나왔죠. 근데 다음날부터 학원에 가는 게 되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관심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지. 아마 제가 이날 처음으로 지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방을 자리에 그냥 던지고 바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볼일을 먼저 보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날 보자마자 말을 또 걸어주는 거예요. 난 또 속 기분이 좋은 거야. 나한테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구나. 그러고 이제 소문을 보고 있는데 그 친구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내 뒤에서 주춤거리면서 뒤에 안 나가는 거야. 뭐지?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찰나 걔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저기 나? 또 두근거렸지. 너 오늘 학원 끝나고 뭐해?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랬지. 내가 그 친구가 그러면 오늘 학원 끝나고 같이 스타벅스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아 이랬죠. 겉으로는 제가 덤덤한 척 했는데 속으로는 와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쾌재를 불렀어요. 방과 후에 같이 스타벅스를 갔고 저희 둘은 그날 진짜 많이 대화를 나눴어요. 이게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 친구랑 단 둘이서 커피 한 잔씩 시키고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한 3시간씩을 떠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막 테니스 얘기부터 뭐 사는 곳 얘기, 혈액형 얘기까지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너 오늘도 테니스화 신었네? 근데 너 이거 테니스화인 거 어떻게 알았어? 나도 테니스 하거든. 진짜? 막 이런 얘기하고 너 어디 살아?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나 원래 본가는 어디야 해주고 나 근데 거기 알지? 야 우리 엄마 고향이 거기야. 이러니까 또 걔는 보통 여기 잘 모르는데 여기를 알아? 와 신기하다 이러고 나 거기 가본 적 있는데 이러고 또 혈액형 얘기를 걔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혈액형이 뭐야? 제가 나 AB형인데? 그러니까 걔가 나도 AB형인데 와 신기하다 AB형 별로 없는데 나 너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공통점인데 난 AB형 좋아해 너 AB형이네? 너 나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을 하는 게 나한텐 너무 크게 와닿은 거지. 진짜 서로 남자 둘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대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막 민망하고 뻘쭘해가지고 말을 먼저 못 꺼내고 있을 때는 걔가 계속 말을 걸어주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남자 둘이서 방과 후에 3시간 동안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날은 제가 또 살짝 지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각을 해서 맨 뒤쪽에 자리가 남아가지고 거기에 앉았거든요. 친구는 제 앞에 쪽에 앉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됐죠. 쉬는 시간이 됐는데
보통 이제 뭐 나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하잖아요. 저는 그때도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어폰 끼고 혼자서 음악 듣고 있었어요. 걔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저한테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멍 때리고 있다가 왜? 이러고 눈짓을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입모양을 보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어폰을 뺐어. 왜? 그러니까 걔가 번호 뭐야? 하면서 저한테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됐어요. 난 속으로 더 기뻤지. 아니 나는 그냥 학원에서 그냥 밥이나 같이 먹는 요 정도의 친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번호를 교환한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통성명도 하게 됐죠.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너는 어때? 너는 이래? 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친구랑은 이름 교환을 안 한 거야. 물론 나는 그 친구 이름을 몰래 알고 있었죠. 그때 시험 볼 때 옆에서 몰래 이름 봤거든. 그리고 좀 이름이 특이해. 그래서 나는 원래 알고 있긴 했는데 나는 그 친구한테 내 이름을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저희 이름을 공식적으로 교환하게 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스타벅스를 되게 자주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죠. 사실 이 친구는 지방에 가족이 다 있는데 일부러 학원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혼자 자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고 어느 날 제가 그 친구랑 이제 엄청 친해져가지고 이제는 그 친구 옆에 앉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 아까 말했던 그 친구 옆에 앉았던 다른 친구 있죠. 원래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순간부터 걔는 배제가 되고 내가 그 친구 옆에 앉게 된 거야. 그래서 약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약간 선택받은 것 같은 느낌? 이제 내가 후궁이 아니라 내가 중전이다. 첩이 아니다. 이 친구 밀어내고 내가 이 잘생긴 친구 옆에 드디어 앉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진짜 단짝 친구처럼 지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이어폰을 이렇게 내밀면서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들어봐. 나 지금 이거 듣고 있는데 이 노래 좋다? 이러고 저한테 이어폰을 주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누가 저한테 음악 추천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꼈어. 무슨 노래였냐면 아이유의 있잖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가사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 가사가 나를 원하니 가지고 싶니 나의 모든 게 전부 네 것이길 바라니 그러면 사랑한다는 한마디만 솔직히 말해봐 그럼 다 줄게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남자애가 또 다른 남자 나한테 너 이거 들어봐 하면서 이런 노래를 나한테 주니까 내가 또 착각을 해 안 해? 나 혼자 또 설레 안 설레? 설렌단 말이야. 그래서 좋다 이 노래 진짜 좋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좋다 이러면서 음악 얘기를 하게 됐어.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너 노래방 좋아해? 가지고 저는 원래 노래방을 좋아한단 말이야. 나 엄청 노래방 좋아하지. 근데 내가 잘 못 불러서 남들 앞에서 잘 못 부르겠더라 하니까 그 친구도 나도 잘 못 부르는데 그래서 나는 노래방 혼자 가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노래방 혼자 가? 야 그럼 언제 한번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가 제안을 했죠. 근데 또 자기가 못 부른다고 같이 가기 민망하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했어요. 뭐 남자 둘이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막 시간이 지났어. 이제는 한쪽이 늦거나 한쪽이 결석을 하면 막 선생님들이 야 걔 어딨냐 이러고 나한테 물어볼 정도야. 그리고 내가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해도 이 친구한테 영재 어딨어 하고 물어볼 정도로 그 학원 내에서 공식 베프가 된 거야.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잘생긴 친구가 노래방을 같이 가자고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단 가는 것만 같이 가고 방은 서로 따로 잡아가지고 웃기기는 하죠. 근데 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난 이 친구랑 노래방이라는 걸 같이 가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은 거니까 그래 노래방 입구까지는 같이 가고 돈 따로 내고 각자 방을 잡아서 각 방에서 노래를 부르자 해서 서로 각 방에서 노래만 각자 주구장창 부르고 나왔어요. 시간당 10,000원을 내고 코노도 아니고 진짜 노래방을 그 대낮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야. 나랑 같이 놀려고는 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민망하니까 따로 방을 잡고 부르자 해가지고 그날 1시간 동안 주구장창 서로 노래만 부르고 1시간 뒤에 야 끝났어? 가자 이러고 나왔죠. 제가 혼자 노래를 불러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색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도 같이 있는 느낌.
왜냐면 난 지금 이 방에 혼자 있지만 바로 옆에 그 친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따로 노래방에서 몇 번 놀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조금 용기가 생겼나 봐. 어느 날은 저한테 그냥 방 하나에서 같이 부르자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같은 방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노래를 불렀죠. 이 친구 하나 부르고 저 하나 부르고 막 이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막 야 근데 너 노래 잘 부른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저 노래 못 부르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들었을 때 나는 그래도 못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한창 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노래를 잘한다고 막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난 또 이제 칭찬에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 좀 멋있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아는 척도 이제 알려줬죠.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이거는 복식호흡이라는 거고, 복식호흡을 하려면 폐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배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배를 내밀어야 돼. 너 해본 적 없지?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이거 복식호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그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친구의 배에 손을 얹고 자, 이 손을 부풀려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배를 만졌어요. 잔잔한 복근이 있더라고요. 슬림 근육 이런 느낌이 아니고 딱딱한 복근 위에 지방이 얹어진 느낌? 그러니까 약간 운동을 하니까 기본적인 근육은 있는데 그 위에 살이 조금 이렇게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사심이 살짝 섞인 보컬 레슨을 또 해줬죠. 그날 이제 집에 가는데도 나한테 카톡으로 오늘 알려줘서 고마워 연습할게 이러는 거예요. 난 속으로 사실 나도 뭐 알려준 건 없는데 되게 나 있어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러고 이제 헤어져서 저는 바로 집에 가지 않고 항상 학원이 끝나고 독서실을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공부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 생각 때문에. 몸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머리로는 자꾸 그 친구랑 오늘 노래방에서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고 그 친구랑 카톡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 친구 카톡을 계속 다시 보게 되고 오늘 노래방에서 같은 방에서 노래 부른 거 복식호흡 알려주겠다고 배 만진 거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기분은 좋아지고 공부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건 뭐냐면 그날 그 친구랑 노래방을 같이 간 날이 스타벅스에서 저희가 처음 통성명을 하고 난 10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제 스스로가 되게 많이 놀랐었거든요. 이 친구랑은 지금 10년지 친구처럼 서로가 너무 편하고 서스럼이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게 된 지가 10일밖에 안 된 거야. 물론 이제 그 친구가 먼저 다가와주고 말을 걸어 주었으니까 소심한 저도 마음을 열 수가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좋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거에 놀라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친구인 거잖아요. 뭔가 그 이상으로는 발전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닫고는 진짜 뭔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답답함을 어딘가 되게 풀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냥 동네 노래방을 또 갔어요. 그날 같이 놀았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혼자 노래방을 가봤어요. 아주머니가 그때 되게 특이하게 쳐다보시기는 했는데 그냥 저 혼자 부르려고요. 그래 노래 준비하니? 이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러고. 진짜 답답해서 이 노래 저 노래 다 부르고 사랑 얘기 나오면 다 내 얘기인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울고는 싶었는데 제가 쉽게 울지는 못하고 그냥 울컥거리기만 몇십 번 반복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거 그게 너무 싫었고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좀 원망스러웠어요. 잘해주지 말지. 뭐하러 친구일 뿐인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거지. 다른 일반 남자애라면 하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해서 왜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이나마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독서실을 돌아왔는데 공부는 뭐 여전히 되진 않고 그래서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답답한 마음과 이 서러움이 한 번에 너무 몰아쳐가지고 나라는 사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쉽지 않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날이었거든요. 저 혼자 이제 그날을 그렇게 보내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학원에서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친구랑 재밌게 보내는 날이 하나 둘씩 계속 이렇게 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기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자기가 오늘 친구들을 만날 것 같은데 같이 놀면 재밌을 것 같다고 같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케이를 했죠. 난 그냥 그 친구랑 하는 모든 게 좋았으니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있으니까 오케이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자기 자취방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도치 않게 자취방을 가게 됐어요. 자취방을 이제 딱 들어갔는데 휴지만 가득 쌓여 있고 침대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져 있었어요. 곰플레이어 최신 목록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손이 잠깐 이렇게 벌어졌는데, 내가 그때 취해서 그런지 내가 무슨 용기로 이랬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깍지를 먼저 내가 껴버렸어요.